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21일 늦은 밤입니다. 21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자유공화당 공동대표직을 그만두고 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통일당 대표로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와 합당을 결의해가지고 자유공화당을 만든 지 2주 만입니다. 제가 밤늦게 전화를 걸어서 탈당의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김문수 전 대표의 설명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총선 전략에 대하여 조원진 대표와 이견을 좁힐 수 없었다. 나는 지역구 후보는 선별적으로, 즉 집중과 선택적으로 내야 한다는 생각인데 조 대표는 많이 내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렇게 되면 미래통합당 후보가 낙선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 책임을 뒤집어 쓸 우려가 있다고 나는 판단했다. 그리고 영입한 서청원 의원의 대우를 놓고도 이견이 있었다. 나는 지난 3년간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서 싸웠던 세력이 당의 중심, 선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미래통합당에서 밀려난 의원들을 영입, 공화당의 비례후보 상위권에 배치하는 것에도 반대하였다. 그리고 합당의 약속인 지분, 즉 자유통일당 출신 1, 우리공화당 출신 1대1의 평등한 당 운영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탈당하니 여러 군데서 전화가 많이 온다. 특히 기독자유통일당에서 같이 하자고 하는데 당분간 쉴 작정이다. 먼저 나 자신에게 실망했다. 이런 요지였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년 이상 몸담았던 미래통합당에서 탈당해가지고 자유통일당을 만든 것은 정광훈 목사의 권유가 큰 이유였다면서 정광훈 목사가 구속된 이후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고 좀 말을 아꼈습니다. 자신은 자유통일당 창당에 반대했지만은 정광훈 목사가 강하게 권했다고 했습니다. 김문수 대표는 대화 중에서 우파 운동은 중심이 없고 의리도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도 자신을 위해 싸운 태극기 세력에 대한 배려 없이 어떻게 그런 옥중 메시지를 발표할 수 있느냐, 그것도 문고리 변호사를 통해서 라고 섭섭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우파 진영의 최고 이론가고 행동가였던 김문수 전 지사의 빛나는 투쟁을 기억하는 저로서는 그를 위로 격려해야 하는데 김문수 지사의 말에 묻어있는 실망감과 배신감이 너무 진해서 말을 이어가기 힘들었습니다. 김문수 지사는 우파 진영에서는 가장 친한 사람이 원수가 되더라 는 말도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서 이어지는 국민대회와 예배는 계속 참석할 예정이라면서 정치활동을 같이 할 뜻은 없다고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와 김문수 전 지사의 콤비가 이끌던 광화문 이승만 광장의 장엄한 광경과 절규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김문수 TV를 잘 키우세요 라는 당부로 대화를 끝냈습니다. 저는 김문수 전 지사 그리고 정광훈 목사 두 분이 지난 여름부터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토요일마다 그리고 일요일에 연합 예배 때마다 같이 손을 잡고 나와서 열변을 토하고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그 모습을 아직도 눈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애국 시민들, 순수한 마음으로 모인 애국 시민들 앞에서 두 분이 한 연설은 주옥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용감한 두 분이었습니다.
가장 용감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연말부터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현실 정치는 무서운 겁니다. 현실 정치에 몸을 담그면서부터는 이 광화문 집회와는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이견이 생겼는데 김문수 지사는 미래통합당의 전신은 자유한국당에서 자유한국당 또 전신은 새누리당이고 새누리당 전신은 한나라당입니다. 한나라당 전신은 신한국당입니다. 이분은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다 경험한 사람인데 20년 이상 그 당에 있으면서 경기도지사 2번 하고 그리고 여러 차례 당선이 되고 그리고 2012년에는 10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당내 경선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2016년 총선에서 대구에서 출마해가지고 김부겸 씨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서 박원순 씨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이 우파 운동을 주도를 했는데 이분이 좌익 출신이므로 좌익의 논리, 주사파의 허구성, 문재인 정권의 본질을 드러내는 데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말과 글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여름부터 청와대 앞에서 정광훈 목사와 함께 캠프를 치고 그리고 삭발투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3일 역사적 집회를 주도했습니다. 이때가 피크였는데 올해 들어서면서 현실 정치에 뛰어들고 그리고 경찰의 수사가 정광훈 목사를 잡아서 감옥으로 넣는 바람에 두 사람이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통일당이 우리공화당과 합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합당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가 반대를 했는데 김문수 지사가 합당을 결행을 한 이후부터 두 사람이 틀어졌는데 정광훈 목사는 감옥에 있으니까 서신을 통해서 그 섭섭한 생각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정광훈 목사를 따르던 많은 분들이 김문수 지사를 공격을 하고 김문수 지사 측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김문수 지사나 정광훈 목사나 두 분 다 심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입장 표명이었다고 보면 되죠. 특히 김문수 지사는 정광훈 목사를 예우하는 그런 자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지사가 다시 정광훈 목사와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현재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몇 시간 전에 통화를 해본 저희 느낌으로는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지사가 그동안에 이 애국 운동을 하면서 이분이 애국 운동은 뭐 옛날부터 했겠지만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를 본격적으로 한 게 2016년 겨울부터니까 2016년 17년 18, 19년 한 3년 이상 이 바닥을 누비면서 자기가 겪었던 이 우파 운동가들에게 상당히 실망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실감을 아까 조금 전에 들었지만 중심이 없다. 이 우파 운동은 중심이 없고 자기 생각이 없다. 이해관계가 눈앞에 있으면 휘둘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리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의리가 없다. 의리가 없으면 신뢰감도 생기지 않으니까 김문수 지사의 말 속에서 사람에 실망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책을 했습니다. 나한테 가장 큰 실망을 했다.
자, 이렇다면은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김문수 전 지사가 쉬고 있을 상황이 아닌데 사람에게 실망을 했다면은 참 쉬고 싶은 생각이 나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 지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우파 진영에 있었던 지도급 인사들도 한번 이 기회에 자신과 그 주변을 되돌아보는 이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우파든 좌파든 교양이 무너지면은 똑같아집니다. 저는 좌우의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교양 있는 사람이냐 교양 없는 사람이냐가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들이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하고 그다음에 한자를 포기하고 한글 전용으로 가면서 인문교육이 약해지고 그리하여 온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매우 드물고 균형 있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 매우 드물고 똑똑한 사람과 독한 사람만 많은 이런 나라가 된 게 지난 한 30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좌든 우든 교양이 무너지면 똑같아진다는 것이 저희 최근의 어떤 체험인데 김문수 지사의 오늘 탈당의 변이라고 그럴까요? 통화를 하면서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양 있는 사람, 예절 지키는 사람, 효도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 거짓말 안 하는 사람, 공과 사를 구별하는 사람이 멸종동물이나 희귀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